네, 기술 인력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 인력이 있고 또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은 비교적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건설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과가 있죠. 이 중에 뭔가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옆에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우리는 건축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건축과 관련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건축 관련 학과 그리고 건설 관련 학과 실내 디자인과 실내 장식과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격증은 기계 분야, 전기전자, 토목, 광업. 제가 전에 광산학과 나온 분을 기술 자격 취득하도록 도와드렸는데 그 당시도 학과만 나오면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래서 관련 학과를 나오면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자, 기술 인력을 확보했다. 2명을 확보했다. 본인이 확보하든 또는 직원을 채용하든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자본금을 실내건축공사업은 아까 자본금을 1억 5천을 준비를 했어야 됐죠. 그 자본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일단 창업하고 이후에도 자본금을 해마다 무작위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면 자본금을 맞춰놔야 합니다. 자본금은 첫째, 등기상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 돼야 되겠고 재무제표상에도 1억 5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손실이 나와서 자본금이 잠식되면 안 되죠. 또 건설업 기업진단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의해서 실질 자본금도 1억 5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등기상 자본금, 재무제표상 자본금, 그리고 실질 자본금 세 가지 모두 1억 5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재무제표 결산이 중요한데 결산을 잘못하면은 각종 비율이 맞지 않아서 입찰을 아예 응찰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재무 비율을 맞추는 데는 자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매출 채권이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 대손이 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한꺼번에 대손을 반영하면은 영업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물론 단기 손실이 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신고 조정. 신고 조정 사항은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상법이나 원법, 수표법, 민법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 조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대손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세 번째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네 번째로는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중재 또는 외국한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것.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외에 세 가지는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되게 문제가 끝나고 말았죠. 두 번째로 재무 비율이 또 중요하게 나오는데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전기, 통신, 소방, 문화제공사업 주로 이런 업종들은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이 상당히 중요하죠. 입찰을 볼 수 없다면은 그 회사의 영업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평균 비율, 건설업 또 뭐 전기업 해당 업종의 평균 비율이 있죠. 업종 평균 비율보다 2분의 1 이상 양호하게 나와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10억 이상의 공사를 입찰할 때는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의 50% 이하가 돼야 되고 유동 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의 1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설업 자본금은 해마다 자본금 요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죠. 실태조사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매년 말 기준으로 하여 전후 60일 이상 실질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아까 실내건축공사업은 1억 5천이었죠. 적어도 1억 5천이 12월 말을 전후한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전후 합쳐서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실질 자본금 1억 5천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혹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차입한 것이 아닌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이 입금시키는 것보다 반드시 대표이사 본인의 이름으로 대표이사 자연인의 이름으로 회사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재무비율 그리고 자본금을 맞추는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기술자가 2명인데 일시적으로 직원이 퇴사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등록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상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예로 들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업을 하면은 청년 창업 34세 플러스 병역기간 이하인 사람은 5년간 100% 세액이 감면되는 것, 법인세하고 또는 개인인 경우는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이 된다. 또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5년간 50%가 감면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